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 진행을 맡은 김승련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지요. 오늘 토론회는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해 두 후보가 맞붙는 자리입니다. 오늘 1대1 토론을 펼칠 두 분의 후보 나와 계신데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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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의 모두 발언, 사회적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자유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합의한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저 진행자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음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 모두 사전에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토론, 문재인 정부의 4년의 평가와 대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씩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토론회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10년간 후퇴하기만 했던 서울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심판,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대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태섭 후보.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 무능, 그리고 부패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소신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조국 사태, 공수처 논란, 그리고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나섰습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후보가 저 금태섭입니다. 10년 전 방식, 10년 전 사람들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판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소통과 원칙을 상징하는 후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을 마쳤고요. 이어진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에 두 후보가 합의한 질문들 가운데 저희 채널 A가 추린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 질문에 대한 후보당 총 답변 시간은 그러니까 1인당 7분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좀 짧게 답하셔도 좋고 어떤 질문은 좀 길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시간 안배를 위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의 답변이 한 4분 정도면 적절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안철수 후보가 요청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금태섭 후보가 먼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대통령 취임사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들 잊힙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사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옳은 말이고 또 너무나 이 취임사를 정반대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폐, 친일파, 토착외구로 몰아붙이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잘못,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원칙을 지키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저만큼 많이 댓글 공격을 당하고 또 문자 폭탄을 받은 정치인도 없을 겁니다.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후보입니다. 저를 만날지 말지를 놓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일관해서 논리적으로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것이 가장 민주당 정부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에 나온 야권 후보들 중에 저보다 치열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권의 잘못을 비판해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 취임사를 배신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제가 2002년에 그때 대선 때입니다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걸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실행에 못 옮긴 것이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저희 캠프에서 고민했던 정책들 많이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만 갖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 불균등, 대표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사태를 들고 싶습니다. 그때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취준생들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너무나 허탈한 그런 젊은이들 수없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과정의 불공정,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조작을 해서 이제 대학 입시에 쓴다거나 또는 서울교통공사 비리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게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것은 지금 2분씩 할애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쪽 캠프에서 요청한 질문이 비슷해서 저희가 하나로 좀 정리한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번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만약 답이 그렇지 않은 거라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불행하게도 실패했죠. 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능과 위선의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의 잘못된 정책, 지난 3년 반 동안 24번의 정책을 냈고 그 정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집 마련 꿈을 상실하게 되고 겨우 노력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세금 때문에, 세금 폭탄 때문에 주거가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선의 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선, 정말 본인들은 수십억 강남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 차익을 너무나 많이 누리게 되면서 그렇지만 서민들한테는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들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무능과 그리고 위선, 이것이 가장 문제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금태수 후보.
탄핵을 거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의 성공을 지금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완전히 실패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적이면서 무능합니다. 독선적이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사실 국정을 하다 보면 어떤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지나 반대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들어냅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다가 또 안 되면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을 합니다. 자기들 빼고는 다 문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이 30년 전에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백성 노릇을 할까? 이 정부에서 백성 노릇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지켜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지금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해야 된다고 믿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억압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민주당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간다면 민주당의 그런 편협함, 오만, 이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독주가 가장 뚜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 단일화 경선 토론입니다만 양 후보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주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많이 주셨는데 향후 토론을 통해서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태섭 후보가 요청한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시간을 아닙니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 예,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상징적으로 정말 조국 장관의 임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빚진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이 정부 인사의 특징입니다. 자기 편과 적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깁니다. 최근 장관된 사람, 문화부 장관의 경우가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친문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참여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덕성도 엉망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때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된 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고 이상하니까 우리말로 된 논문을 보자고 했더니 폐기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를 반대하는데 아이는 외국인 학교를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영어를 잘해서고 아이가 외국인 학교를 갔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임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구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명절 연휴 전날, 설 연휴 전날 바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꽃을 선사하면서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벌이는 일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모범이거나 또 이런 이 전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이토록 도덕성이 문제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 우리 사회의 정의감을 정말 끝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시간을 남겼습니다만 하신 말씀을 쭉 다 들었고요. 이번엔 안철수 후보 얘기를 듣겠습니다. 현 정권 지지자였던 시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할 수 없다. 여기가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재를 적재적소에 쓴다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의 인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재 풀에서 우리 편만, 그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만, 그중에서도 내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5대 인사기준, 7대 인사기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도덕적인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취임하고 있는 장관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약속한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하는 인사가 벌써 그 전임 정권의 몇 배나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한다.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오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내놓는 그런 좋은 토론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공통 질문을 이제 양 후보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질문은 저희가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1년 정도 임기밖에 없는데 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노년층도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해주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이번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태섭 후보님은 정말 정당하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20대 남성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4월 선거는 보궐선거니까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 자, 그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당선된다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임기 1년 동안 나는 이것만큼은 가장 확실하게 하겠다. 어떤 정책, 어떤 과제를 꼽으십니까? 안 후보님부터 답해 주시죠.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 방역 아니겠습니까? 의사 출신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것들이 이제 너무나 늦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한 개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이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는 시작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민생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번 시장은 그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미래 비전회를 발족을 시켜서 또 병행해서 지난 9년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60절 잘 지켜주셨고요. 이번에는 금태섭 후보입니다.
예,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님과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도 하지만 열심히 협력해서 선거에도 이기고 좋은 정책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코로나 재난의 피해를 가장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이번 1년 동안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를 지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선별 지원, 또 보편 지원 말이 많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폐업하게 되지만 그분들한테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6개월 이런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적어도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사회자가 드린 질문인데 정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금태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후보 중에 한 분은 이른바 제3지대 경선의 승자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를 테죠. 만약에 내가 최종적으로 범야권의 후보로 결정된다면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때까지 한 달 동안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이 두 후보께서는 그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지난 10년 가까이 대단히 비판적이셨거든요. 네. 예, 단일화를 앞두고 여기서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또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나 안 후보와 또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하는 것도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 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러려면 야권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선거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측과 정교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거 때 중도층이나 또 보수층이나 함께 투표소에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권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제가 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나 또 조은희 후보와 만난 것도 그런 협력 움직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 내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통합선대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통합선대위를 통해서 범야권의 많은 인재들이 함께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선되면 이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합의가 된 정책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양측의 지지층들이 모두 다 정말 한마음으로 이런 단일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는 일, 그리고 또 함께 추구할 정책을 합의를 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함께 뜻을 모으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